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세상, 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배고픔과 차별로 죽어나간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세상을 바꿀 것이다. 개벽을 위해 몸부림을 칠 것이다. 꼭 바꿀 것이다. 이북의 개남이 아중이 나와 함께 하세. 어서 동지들을 모아 우리 한번 백성들이 곧 하늘이 세상을 만들어 보세. 죽창을 들어라! 금요일 아침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요. 정말 그 생생한 전투 현장 치열함을 우리가 또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 태권도와 연기의 조합, 오프닝이 이렇게 웅장한 게 과연 언제였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막 드네요. 맞아요. 네. 정말 책에서 봤던 역사책을 통해서 봤던 동학농민혁명 이야기를 이렇게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실감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깜짝 퀴즈. 자, 오프닝에 선보였던 공연의 작품명이 네. 바로 녹두입니다. 녹두.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게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한번 맞춰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준 씨, 지효 씨, 우리 서민수 악단장님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 장군의 별명은 녹두, 녹두 장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봉준 장군이 녹두 장군으로 불린 이유는 과연 뭘까요? 자, 그 이유를 네. 그 쉽다는 주관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준 씨부터. 예, 녹두가 보면은 여러 음식에 부재료로 많이 들어갑니다. 크기가 작고 색깔이 시퍼래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이 전봉준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많아요. 막 혈압이 막 200에 150까지 막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빨갛다 못해 시퍼래지신 거예요. 그래서 피부 색깔 때문에 녹두 장군으로 불렸다라고 주장을 해봅니다. 피부 색깔 때문에 녹두 네. 장군으로 불렸다. 네, 그럴싸합니다. 자, 우리 이지호 씨는요? 저는 전봉준 장군이 아주 친근감이 갑니다. 이분이 저처럼 아마 키가 좀 작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두면 키 쬐깐하네 해가지고 녹두 장군 이런 별명이 붙지 않았을까. 네. 키가 작아서 녹두 장군이라 불렸다. 자, 서민수 악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이렇게 간식거리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볶음 콩 같은 것을 이렇게 주머니 개찜이라고 거기다 넣고 이렇게 먹었었는데 녹두콩 이렇게 볶음이 있거든요. 예.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자주 즐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 세 분의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이 안에 정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구? 네, 정답은요, 바로 네. 우리 원준 씨 옆에 있는 이지호 씨가 맞추셨습니다. 역시.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네. 키가 작은 사람을 쥐콩만 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봉 기록에 의하면
전봉준 장군의 키가 5척, 지금의 수치로 따지면 지호 씨하고 같은 1m 52cm 정도 키가 작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작으신데? 녹두라고 불린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자, 연관 검색어로 따지면 녹두 장군, 음.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혁명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기억하는 또 기록하는 동학의 역사를 태권도 퍼포먼스로 꾸미는 분들입니다. 태권 유랑단 녹두 주역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포스부터가 지금 남다르십니다. 맞아요. 자, 박홍재 프로듀서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권 유랑단 녹두 총괄 PD 박홍재입니다. 전북에 대표 공연을 만들고자 노고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방송에서 그 공연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오해룡 연출. 안녕하세요. 녹두에서 시나리오, 안무, 연출을 맡아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관객들에게 정말 리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제작한 연출 맡은 오해룡입니다. 피땀 흘려서 제작했다. 자, 이분은 대단한 분이 오셨네요. 차은우 씨 사촌 동생 같기도 하고 차수로 씨. 죽창을 들어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에서 태권도 전공을 하고 태권 유랑단 녹두에서 전봉준 역을 맡은 차수로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학생이었군요. 예, 제가 어디 가면 김태희 언니냐 뭐 이런 얘기 듣는 것처럼 차은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동생 아니네요. 네네. 자,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민선 씨. 저기 집강소가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긴다자녀. 안녕하십니까. 녹두 유랑단 공연에서 순위가부 역할 맡은 이민선입니다. 태권도 덕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태권 유랑단 녹두를 통해 이 방송을 출연하게 되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도 막둥이 같이요. 아이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맨 마지막 우리 홍혜성 군. 안녕하십니까. 태권 유랑단 녹두에서 일본인 장교 미나미 고시로 소자 역을 맡은 홍예성입니다. 태권도를 시작하면서 저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많은 소리를 듣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역 섭외가 예.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도복 입은 것만 보면 왠지 태권도 공연만 볼 것 같지만 또 연기도 보여줄 것 같고 이름이 벌써 태권 유랑단이란 말이에요. 어떤 팀인지 박홍재 프로듀서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태권도를 접해봤을 거고요. 예. 제가 태권도 하면 겨루기와 품새가 있습니다. 네. 이 겨루기와 품새는 체육관이라는 곳에서 경기로 펼쳐진 스포츠 경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태권도랑단 녹두는 태권도를 기반으로 해서 음악의 안무를 접하고 그다음에 연기자의 대사, 그다음에 무대 장치 등을 겸해서 만든 태권 소리극입니다. 무대에서 볼 수 있는 공연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오프닝에 선보였던 공연 있잖아요. 막, 어찌나 카리스마가 넘치고 막 소름이 돋는지 진짜 감명 깊었는데 그 공연 소개를 연출께서 좀 직접 해주세요. 네, 오프닝 공연은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봉기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전북의 민초들이 얼마나 정말 끌어올랐으면 부글부글했으면 그 무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산에서 구할 수 있는 무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라도 잡고 그거를 손에 움켜쥐고 하나 둘 그다음에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그 죽창을 들어라라고 하는 외침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공연입니다. 네. 오프닝 공연 내용 소개를 듣고 나니까 이분들이 오늘 여기 왜 나오신지를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5월 11일이 제 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894년이었습니다. 우리 전주, 고창, 그리고 정읍, 이 동학 농민군들의 전투와 뒷이야기, 여전히 전북을 대표하는 그런 역사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원준 씨에게 오늘 또 한 번 뭔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씨, 네. 5월 11일이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왜일까요? 역사에 또 제가 나서야죠. 네.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1일이요. 1894년 농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황토현에서 농민군과 관군이 첫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농민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때 농민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5월 11일을 기념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대박. 자, 그래서 태권 유랑단 얘기도 듣고 녹두 관련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제가. 그렇습니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창작 태권 소리극을 선보이는 태권 유랑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박홍지 프로듀서께 여쭤보겠습니다. 태권 소리극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나요? 2018년 태권도 육성 사람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류 콘텐츠를 조금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저희가 전북의 키워드를 찾다 보니 소리라는 뭐 키워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의 무예, 태권도를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북의 소리와 태권도의 발차기 킥을 해서 소리킥이 탄생된 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공연과 관광을 연계한 한류 콘텐츠로 척에 선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 한마디로 이 소리킥이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공연이자 그리고 또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K-컬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소리킥을 론칭할 때 염두에 두셨던 게 혹시 있나요? 사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처럼 한류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관광 상품을 육성하고 끝으로 K아트 해외 진출을 저희가 비전으로 삼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화예술 공연의 그 대관 위주로 활동하던 팀이 어떤 자체 브랜드 공연을 기획하고 만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좀 도와준 그런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초연작부터 태권도학과 교수님들이 사실 안 계셨다 그러면 이 작품은 무대에 오를 수 없는 공연이었는데요.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공연을 올릴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와 연주 단체 그리고 문화회관 쪽에서 협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극장 직원들과 감독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에 소리킥의 첫 번째 공연, 그 공연이 어떤 작품이었어요? 현재 저희가 소리킥 시즌 3까지 현재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리킥 시즌 1은 사실 쇼케이스적인 기본이었고 소리킥 2 공연을 저희가 흥부 소리를 차다라는 공연으로 해서 저희가 작품을 올렸었는데요. 이것도 좀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전북의 판소리 5바탕 중에 보면 전북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 2개가 있습니다. 춘향가와 흥부가가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춘향가를 가지고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실 태권도는 퍼포먼스가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춘향가는 뭐 암행어사 출도야 정도 이 정도의 좀 퍼포먼스가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조금 약할 것 같아서 그래서 흥부전으로 그 흥부 소리를 차다로 저희가 이제 공연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흥부는 대중적이고 건성징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흥부와 놀부의 인물 캐릭터를 형상화해서 하면 참 재밌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고 자신을 했고 여기에 또 판소리를 접목을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을 또 관람한 또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흥부와 놀부가 이렇게 태권도를 잘했었나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와서 네, 역으로 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흥부 소리를 차다. 왠지 살살 쳤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 공연의 하이라이트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 힘있게. 이야.
넋을 놓고 보게 되네요. 아,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심술만은 놀부가 그렇게 태권도를 잘했어요. 잘했네요. 아이고, 그리고 흥부도 태권도를 조금 많이 배웠으면 형수님이 그 밥주걱으로 여기 칠 때 이것은 아니지요, 형수님. 분명 이랬을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음악도 그렇고 와, 이거 대단하네요. 네, 연출은 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네. 두고 하셨을까 궁금한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이 소리킥 시리즈에 참여한 게 2021년부터 참여를 했고요. 그 녹두를 제작하게 되면서 연출로서 네, 열심히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공연계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연출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박홍재 프로듀서님. 아니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오혜령 연출가분과 함께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연출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품의 특성상 태권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됐고, 저희가 오혜령 연출님은 우리 전국에서 가장 태권도 퍼포먼스를 잘하는 연출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중요시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뭐 연기나 안무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제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조금 심사숙고해서 좀 모셨고요. 처음에는 좀 부담을 사실 느꼈던 건 또 사실인데 지금은 너무 손발이 잘 맞아서 예, 즐겁게 웃으면서 지금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그렇다면 오혜룡님께서는 처음에 연출을 좀 맡아주십시오 이랬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안무 감독으로 참여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 있는 건 춤이었으니까 춤은 이제 뭐 많은 영역을 흡수해서 아 이렇게 짜면 되겠다 이렇게 짜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연을 제작하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진들 사이에서도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찌 보면은 조금 뭐 힘든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될 거면 제가 뭐 태권도를 더 부각시켜서 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내면서 어느 순간에는 연출도 제의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맡아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연출을 맡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무를 이렇게 하시다가 연출을 하게 된 거면 승진을 하신 거죠? 그 원래 네. 그 태권도를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태권도는 1단도 없어요. 네. 일단. 그런데 근데? 태권도는 1단도 없는데 어찌 보면 태권도 공연은 전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만들었다고 잡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큼 이제 뭐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공부해서 그 태권도의 품새라고 하는 동작이 우리나라의 전통 정신을 기반으로 만든 움직임들이거든요. 그럼 굉장한 매력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매력을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태권도의 정신이 동학이라고 하는 컨텐츠하고 만났을 때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시작점에 기합을 넣거든요. 태권도의 의미 중에 만물을 대하는 첫 번째에서 기합을 넣거든요. 그것과 동학을 그들이 외쳤던 그 외침과 너무나 잘 맞고 와 이거를 움직임으로 또 확대해서 표현하고 이들이 연기까지 한다면 네 거기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오혜령 연출께서 네. 그 아까 태권도는 1단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네. 차를 수동으로 바꾸셨답니다. 1단 출발하고 2단, 3단, 5단 이렇게 딸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네, 그렇게 하셨군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연출, 안무, 시나리오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많죠. 이제 첫날 첫 수업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이렇게만 하지 않았을까 궁금한데요. 네. 처음에 시나리오를 맡아서 각색을 하고 다시 작성을 하는데 한 3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서양에는 레미제라블이 있듯이 동양에는 동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컨텐츠를 담는 게 그때 당시에 정말 촉박한 시간 또 갑자기 변하게 된 연출진들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괴로웠던 시간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창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을 확인할 때마다 이게 와, 이 지역에서는 무조건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권도인들은 만물을 대할 때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 기세의 시작이 동학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이 기세의 시작을 기왕이면 태권도인이 연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봉준이 기합을 외치고 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투쟁하자라고 하는 걸 격파로 보여줘야 된다. 이거에 정말 목숨을 걸었죠. 아니 근데 이 녹두라는 작품이 1시간이 넘는다면서요. 러닝 타임이. 아 그러면은 이런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구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녹두가 가슴 아픈 역사이고 네. 어찌 보면 1894년 우금치에서 논밭에서 그 쓰러져 갔던 그분들을 생각하면 와 이거를 1시간에 담는 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체 장면은 5개의 큰 분할로 구성했고 그다음에 장면은 각 17개로 구성해서 1, 2, 3은 조병갑을 몰아내고 전주성 입성, 전주 화약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이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 일본의 야욕을 드러내는 그 장면이 4번째, 5번째로 이루어지고 그들이 이루지 못했지만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로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이 5 그 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 태권도는 약간 이렇게 쭉쭉 뻗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용이라든지 춤은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웨이브가 있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조합을 좀 잘 이뤘기 때문에 지금 무대에 쓴 거잖아요. 우리 그 차은우 씨하고는 상관없는 우리 차수로 씨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동학 농민 그 녹두 장군 전봉준 역할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이제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4학년까지 해서 이제 2년 돼가고 있습니다. 네. 어허. 하실만 하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야 돼가지고 좀 알아가는 과정이 좀 힘들면서 연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완벽히 그 사람의 감정을 소화하면서 네. 연기를 한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좋습니다. 그렇지. 네.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앞서 오해룡 연출도 얘기하셨는데 태권도 기합 소리랑 연기할 때 이 발성이랑 톤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오해룡 연출이 언제 야 너 전봉진 해라 언제 이러셨나요? 원래 제가 1학년 때 연기를 안 하고 그냥 옆에서 이제 사이드에서 그냥 격파하고 막 보조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한번 이제 전봉준 옆에서 이제 같이 이제 옷 입고 이제 대사 치는 건 없죠. 연기를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이 딱 보더니 너 연기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맨 처음으로 이제 한 게 이제 흥부전에 제가 흥부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연기를 할 때마다 그런 감정이 안 나가지고 많이 혼났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연기한 거는 1학년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그 오프닝에서 아까 선보여주기는 했는데 그 대사 죽창을 들어라 그 있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전봉준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 그래요? 네. 죽창을 들어라! 다른 사람이 되네. 그러니까 연기력 향상이란 게 있겠어요. 이제 뭐 학교 식당만 가도 숟가락을 들어라 뭐 이러지 않을까. 젓가락을 대령하라! 이러면서 뭐 들어 먹으라고 젓가락이 없느냐? 아니 연기력이 정말 좋아졌어요. 진짜.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 죽창을 들어라 전봉준 장군의 빙의해서 이걸 한번 해볼 텐데 우리 오해룡 연출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코칭 좀 해주시죠. 그래요. 네, 한국인의 정신을
죽창을 들어라에 이게 녹여내기 위해서는 일단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네, 분노를 일단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금니를 꽉 무셔서 네. 이 감정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잘하시면 시즌 2에서 이제 주연 배우 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금니를 꽉 펴물고 빙의해서 자, 언제 시부터 레디 액션! 실장아 들어라! 멋졌어요, 멋졌어. 야, 진짜 무서워. 그 원시 시대 때 그 맘모스 잡으러 가는 그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 이지호 씨. 네, 저는 그 들짐승이 으르렁거릴 때 이게 콧잔등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좀 포인트로 더 살려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고성 오케이. 웃지 마세요. 너무 순해. 그래요? 네. 죽창을 젓가락이나 들었어요? 젓가락이나 들었어요? 서민석 관장님 가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숙청을 그래요. 본사돈 치네. 숙청을 들라고. 숙청을 들라고. 어찌됐건 그 예비 연기자들의 연기를 보셨으니까 평을 좀 주셔야 되죠. 아유. 어떠셨어요? 정말 너무나 잘해주셨고요. 세 분 다 다음에 조금만 더 이 어금니를 갈아주시면 네. 캐스팅하겠습니다. 야, 동반 탈락. 와, 동반 탈락. 동반 탈락입니다. 숙청을 성질나. 하나. 이번에는 캐스팅이 안 됩니다. 원주 씨 역할은 멋졌어요. 저 진짜 그 순간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원시 시대 때 맘모스 오는데 이런 느낌 아주 훌륭했어요. 제가 그 영화 연출하면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이제 공연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차수르 씨 연기하는데 막 드라라 이렇게 하면 막 목도 아프고 그럴 텐데 좀 어떻게 괜찮았어요? 솔직히 처음 이렇게 목을 긁으면서 막 해보니까 다음 날에는 아예 목소리조차 안 나와가지고 이제 목 괜찮은 약도 먹고 목 캔디도 이제 연출님이 막 사다 주고 하셔가지고 말이 안 나오니까 이제 또 다음 또 연기도 또 해야 연습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또 근데 말이 안 나오니까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아니 저도 지금 해보니까 알겠거든요. 목소리가 진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분노에 찬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목에 많이 무리가 가는데 혹시 목소리 안 나오게 되면은 연락하세요. 제가 대타로 가서 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공연에 대한 걱정 하덜덜 말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농담이고. 아니 근데 제가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이 전봉준 장군 역할로 주연을 맡은 게 첫 번째가 아니다. 주인공을 맡은 게 첫 번째가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작품에서도 주인공을 그렇게 많이 맡았다면서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이제 주인공 맡았던 게 이제 소리키 흥부전에서 이제 흥부 역을 맡았었고 두 번째 때는 이제 의병대장 이석용, 이제 세 번째 때는 최후전투에 이제 그 군인 역을 맡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전봉준 역을 맡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연기 몰입하다 보면 이게 음식도 잘 안 맞고 막 그렇거든요. 식욕도 없어지고 살도 빠지고 혹시 그랬나요? 제가 1학년 때 이제 흥부전을 하는데 이제 처음 1학년이고 이제 위에 선배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쑥스럽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톤도 안 나오고 제가 원하는 연기도 안 나와서 그리고 감독님한테도 많이 혼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원래 제가 우석 때 들어왔을 때는 61kg인가 2kg로 들어왔는데 네. 그 주인공 맡고 나서 몸무게를 재는데 57kg인가 6kg여가지고 아이고. 애들이 다 볼 때마다 너 볼살이 어디 갔냐? 왜 이렇게 살 빠졌냐? 할 때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서민수 악단장님처럼 연기에 몰두해서 빠진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빠진 거군요. 지금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스트레스 없는데. 그냥 체질이에요, 그냥. 체질이기도 하고, 진짜 살 빠질 만도 해요. 저도 많이 이렇게
뭐 행사를 앞두고 연습을 많이 하면 또 살도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이민선 우리 보니까 그 역할이 그 평민이라고 써 있어요. 네, 예, 확실히 그 어떤 역할을 맡은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제 역할은 순위과부 역할입니다. 그 녹두 공연에 있어서 앞에 첫 번째 장면에 이제 농민 공연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일본군 씬이 있는데 이걸 이제 전환하는 의미로 이제 평민의 삶을 구성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제가 과부 역할로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이 공연을 위해서 태권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안무도 하고 연기도 하잖아요. 뭐 태권도야 뭐 늘상 하던 거기 때문에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하는 게 힘들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쭉 해와서 태권도는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연기랑 안무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소화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몸쓰임 하는 거에 대해서 저 혼자 되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 자부심이란 게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나 태권도만 하는 거 아니거든, 연기도 하거든, 뭐 이런 거 있죠. 자랑도 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과 네. 항상 끝나고도 얘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하니까 힘듦이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래요. 의지도 쌓고 동기들 덕분에 그래도 힘을 냈던 것 같습니다. 네. 동기들 덕분에 힘을 내서 그렇게 내 영역은 아니지만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렇죠. 가장 늦게까지 했을 때가 몇 시까지 연습하고 집에 돌아갔나요? 제가 한 1년 정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했을 때는 새벽 3, 4시쯤에 시계 보니까 항상 새벽 3, 4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쯤에 애들이랑 끝나서 집 가면서 막 터덜터덜 힘들어하면서 가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조간신문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네. 자는 우유랑 같이 두라. 새벽에. 그만큼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가 보니. 자,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자, 그 순이라는 과부 역할 한 대목. 자, 준비.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조금 짧아도 괜찮아요. 네. 그니까 말이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지. 네, 아이고 여기까지. 천상과부네. 천상과부요. 천상과부요. 아유 역할이. 원래는 저 말고도 옆에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하는 대사가 많아서 네,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시범단 그 감독님께서 아주 그냥 가능성을 잘 봤던 것 같고요. 이젠 좀 옆에 우리 홍혜성 씨 일본 장교 역할을 맡았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똑같이 여기 친구들과 함께 5-6명에 들어갔는데 그 시범단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분위기로 압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저는 그 선배인 4학년 선배가 그 일본군 장교를 하는 걸 보고 나도 저걸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했는데 결국 앙상블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앙상블 하다가 이제 여기 연출님이 저를 이제 3학년 때부터 자세히 보시면서 지금 4학년 때 너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잘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기술도 덕분에 더 늘고 화려하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들 같은 마음이겠지만 이렇게 일본 장교보다 네. 그 주인공인 전봉준 역할을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봉준 친구가 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본 장교 역할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녹두장군 전봉준을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아마 그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사가 많은 관계로 대사가 별로 없는 일본군 장교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명대사 조금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청나라도 일본의 상대가 안 되듯 조선은 일본에 도움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을 것이요. 지금부터
조선은 대일본 제국의 명령만을 따른다. 저항하는 자 죽여라. 됐습니다. 카리스마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 뭐 개인적인 연습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작품들 비교도 해보고 모니터라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연기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역할 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가위바위보 무슨 학번 순서, 키 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정했어요? 역할 배정은 아무래도 이게 무대 공연이다 보니까요. 그 관객이 그 라이브로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콧날입니다. 정말? 네. 어머나.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조명이 이 사방에서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틀었을 때 그 카리스마가 전달이 안 되면 근데 이게 음영이 싹 져야 그 카리스마가 착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잘생긴 친구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잘생긴 친구들을 찾아도 이 친구들 중에 다 가졌는데 간혹 방금처럼 이렇게 아무래도 동학 공연이다 보니까 외치는 대사가 많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뭐 시켰는데 뭔가를 외쳐야 되는데 축창을 틀어라.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래서 목소리도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비주얼도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태권도 기술도 좋아야 되고 정말 뭐 이게 그냥 뭐 하나만 잘해가지고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 이렇게 저렇게 맨날 지켜보고 또 후배들 선배들 그냥 뭐라도 가지고 있나 또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이거 지켜보는 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눅두라는 작품이 아무래도 역사적 사실을 담은 역사극이다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박홍계 프로듀서 어떠셨나요? 네.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별로 안 했었는데요.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역사를 알아야 되고 동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공부를 했었고요. 그 공부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역사 탐방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출연진한테도 접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전 출연진들을 데리고 제가 동학에 관한 역사를 동학 전문가 박사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공연인 게 그 세심한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또 이렇게 쫙 하시면서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멋진 태권도 시범 무대를 펼쳐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것이 모험일지라도 도전일지라도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해야 되는 거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구나. 네.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예. 저는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떤 말이요? 가장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겁내기 늦은 거다. 그런 요즘은 또 그런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박공지 프로듀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소리킥 초연작 흥부 소리를 치다와 녹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있겠죠.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차이점은 좀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관객층의 차이입니다. 사실 흥부 소리를 차다는 사실 대중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사실 또 태권도에 입문하는 또 초기가 5세 이후에 사실 태권도에 많이 입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5세부터 초등학생이나 가족 단위 관람층이 사실 지금 많이 있고요. 또 태권유랑단 녹두는 좀 역사극입니다. 그리고 또 동학이라는 자체가 조금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육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하고 성인층에서 많이 사실은 관람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다음 작품을 제작할 때는 관객층의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다음 제작 때는 조금 만들어 보려고 관객층의 대상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또 지켜봐서 알지만 네. 정말 고난이도 격파 기술 할 때는 마음이 졸리면서도 와 이렇게 되고 그때 막 카메라 프레시가 막 터지지 않을까 관객들의 반응을 직접 느끼시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관객들이 태권도로 우리 역사를 알고 환호하는 거를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떤 태권도 공연이 사실 쉽지 않은 어떤 과정이었는데 태권도인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 하나의 문화 장르를 만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또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이렇게 참여해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무대에서 만나는 이 태권도 공연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에 또 저희가 만든 이 녹두라고 하는 공연은 뭐 지금은 전국의 40여 개의 학교에서 태권도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도 센 상태예요. 근데 정말 저희만큼 정말 지금 맨 선두에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열정들이 모여서 그 관객들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과 박수 그리고 전봉준이 외치고 그 격파를 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탄성이 나왔을 때 정말로 감사하고 네, 행복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작품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을 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을 생각하면 제가 연습을 하러 들어가면 약 100여 명의 이 친구들이 훈련을 하다가 문을 여는 순간 박수를 딱딱 2번을 쳐요. 그러면 집중을 해서 전체 다 인사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고 어느 타이밍에 딱 맞춰서 한 번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거를 아까도 공연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기합을 지르는 그 인원이 약 50명. 그 인원들의 엄청난 기세를 혼자 감당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공연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몰입을 해서 여기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나가서 그 동학 그 혁명 군이 된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막 눈물이 나오면서 와 이거다. 그래. 이 친구들이 해냈구나. 그리고 관객한테 이곳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보여줬을 때 그때가 정말 뿌듯하고 감동적입니다. 정말 우리 오혜령 연출 못지않게 우리 배우들도 그 희열과 뿌듯함 그에 못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차수루 배우님, 예, 주변 반응이 어떠세요?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 어떻게 죽창을 들어라 할 때 진짜 막 죽창 막 들고 따라올 것 같고 막 그러던가요? 우선 저희 부모님은 제 공연에 다 오셨습니다. 모든 공연을 다 보러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는 너가 주인공을 한다고? 그런 반응이었는데 막상 제가 주인공하고 대사하는 거 보니까 잘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 이 분장을 하고 이제 뭔가 올리면은 이제 애들이 너가 연기도 해? 그렇지. 너 태권도 하러 간 거 아니었어? 그래서 태권도 하면서 연기한다 하면 너 멋있다. 진짜 멋있다 너. 너가 친구라서 좋다 이러면서 연락하고 좀 뿌듯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뿌듯했을 것 같아요. 네. 멋지고. 뒤에 있는 이민선 씨도 뭐 새벽 3, 4시까지 열심히 연습한 거 아니까 가족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처음에는 제가 앙상블로 그냥 한번 녹두를 공연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는 그냥 잘한다, 멋있네 라고 그만하셨고 이제 제가 주인공 맡고 할 때는 부모님이 막 사진도 찍고 너무 예쁘다고 칭찬도 엄청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더 자신감 얻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칭찬도 중요한데 본인 또 만족감이 또 그게 진짜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러면 옆에 또 홍혜성 씨는 연기도 하고 또 태권도도 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님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처음 시작 1학년 때 제가 이제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엄마 아빠 제 공연 보러 와주세요라고 했는데 다 보고 나서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이 너 나왔어?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조금 실망이 있었는데 이제 3학년 때는 옆에 이제 김계남, 손아중 친구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맡게 되니까 이번엔 좀 잘 보이네 라고 하셨고 4학년 때 이제 연출님이 이제 고시로 역할을 줘가지고 이제 고시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박수를 이제 치면서 이제 멋있다 하시면서 이제 뿌듯함을 느끼면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관중들이 그 무대 보신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 한 번 찍어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 여쭤볼게요. 이 태권도를 잘하려면은 어떠한 자질이 있어야 된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태권도 하면은 예의, 겸손. 겸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잘해지고 싶으면 이제 자만하지 않기 그런 거를 전 중요시 생각한다고. 그럼 이민선 씨가 생각하는 태권도의 정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기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태권도는 무슨 기술을 하든 처음 격파 시작이 기압입니다. 그래서 그 기압에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격파를 하든 제 기준으로는 멋이 없어 보여가지고 이 기압부터가 남달라야 그 기술도 멋있어 보여서 저는 무조건 기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의 있고 또 기합 소리 우렁찬 우리의 소리통 원준 씨가 도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도전할 거예요? 도전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준 씨하고 이민선 씨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또 나름 태권도 유단자이기 때문에 네. 아침마당 식구 중에서는 제가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 격파를 배워볼 텐데 자, 어떤 것들을 배워볼까요? 처음으로는 기압 자세와 회전 격파 그리고 쉬운 격파까지 총 3개를 준비했습니다. 아, 기압을 또 배워야 돼요. 네. 자, 알겠습니다. 배우는 기압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기압을. 와, 가만있어 봐. 이야, 대단하다. 아니, 어제 남자친구랑 많이 싸웠어요? 아닙니다. 모든 울분이 다 들어가 있네. 그런 한을 담아서 저도 한번 기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야! 야, 아니 이렇게 기압을 하니까 뭔가 피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 게 몸이 네. 이제 준비가 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격파 네. 시범을 좀 보여주시죠 일단. 좋습니다. 예. 어우 여기 쉽죠. 야! 야! 아니 지금 한 게 무슨 발차기죠? 턴차기라는 동작입니다. 턴차기? 네. 야, 이거를 제가 사실은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는데 오늘 직접 하는 걸 봤으니까 제가 이걸 한번 흉내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네. 나름 또 이제 태권도를 좀 할 줄 아는 놈이기 때문에 자 기합을 하고 이게 몇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한 바퀴요? 한 바퀴면은 하나, 둘, 셋, 넷, 빡.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연습을 했고, 자, 한 바퀴, 한 바퀴.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 저기 중심을 잃었어요. 자, 제대로 할게요. 사실 긴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발이나 팔 안 차요. 딱 그거 격파할 겁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할게요. 장난 안 치고, 장난 안 치고, 안 되겠다. 야, 이건 안 되겠다. 제가 안 되겠어. 사실 이거 좀 제가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좀 난이도가 좀 낮은 걸로 한번 좀 네, 네. 알려주실까요? 네, 내려찍기라는 동작. 내려찍기. 네.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보겠습니다. 네. 내려찍기. 이거는 쉽다.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발을 올렸다가 내리면 되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주의사항 같은 거라든지 뭐 잘 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지 않으면 네.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어. 거기가 조금 놀랄 수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 한 후에 네.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스트레칭을 같습니다. 하고, 자, 스트레칭을 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발 찰 때 어떻게 유의사항 같은 거? 네, 저만의 꿀팁은 꿀팁. 네, 발을 올리실 때 네. 이 앞벅지가 이 네. 어깨와 맞닿는다 생각하시면서 네. 발을 세게 올리고 네. 누굴 내려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려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벅지가 어깨에 닿아요? 네. 요기 다니엘이세요? 그게 아닙니다. 되나 그게?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제가 알려주신 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허벅지가 닿는 느낌으로. 자, 너무 야쁘신데 아까 제가 다리는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다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 정도 좋습니다. 이거 못하면 제가 오늘 우리 전체 부원들 제가 회식 제가 쏘겠습니다. 이걸 당연히 해야지 제가. 자, 기합으로. 어차피 점점 올라가지 마세요. 아까 딱 여기였잖아. 내가 올려. 딱 여기서 정지하세요. 점점 올리지 말고. 자, 이쯤에서 허벅지가 오른쪽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하야! 하나, 둘, 셋! 고차 사! 자! 하! 네. 야, 이거 확실한 꿀팁이네, 진짜. 알려주시니까 굉장히 격파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야, 덕분에 재밌는 격파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는데 말이죠. 다 함께 기합 소리를 한번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호 씨 네. 가능할까요? 기합 소리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가수니까 좀 음을 넣어가지고 타잔이네. 자, 이지우 씨 했고요. 서민석 단장님. 네. 어휴. 참 좋습니다. 자, 원주 씨 또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근데 조금 전에 이민선 씨가 얘기하기를 태권도의 정수는 기합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녹두 장군, 우리 차소로 씨가 생각하는 태권도의 정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이제 도장 가면 배우는 게 예의. 예의라고 배워가지고 저도 꼭 태권도는 예의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이렇게 멋진 태권도인들과 그리고 정말 멋진 기획, 연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태권 유랑단이 오늘 이렇게 또 출연까지 하게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연출은 연출대로의 고민, 출연진은 또 출연진대로의 고민이 있는데 프로듀서의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졸업을 하게 되면 맞아, 졸업하면.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이 프로듀서로서 고민이 만만치 않으시죠? 그게 가장 고민인데요. 네. 이게 전문 예술 단체가 아니다 보니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아직 실력이 안 되고 뭐 2, 3, 4학년들은 또 군대를 가게 되고 또 졸업을 하게 되고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놓고 연습을 시켜놓고 이렇게 빠지면 뭐 저도 물론 좀 걸리만 또 연출도 상당히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본 결과는 제가 이제 지역 예술단체를 하나를 설립을 해서
저희가 졸업생들을 또 영입을 하고 아. 그다음에 또 졸업한 또 선배들을 또 영입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갖추고 있다고 하면 다음에 저희가 이 소리책 시리즈를 만들 때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 뭐 구체화된 건 하나도 없고요. 네. 그냥 제 개인적으로만 현재 가슴에 만점 담아두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연출을 맡으시면은 무대 지켜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저러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아찔했던 그런 경험이나 기억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금 기존의 무대 예술에서 없는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특히 격파를 할 때 이렇게 천장에 달린 조명의 눈부심 때문에 네. 이게 순간적으로 사고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무대 공연이다 보니까 조명 전환도 많고 암전도 있고 또 무대 상하수에 이동하는 거 동선 치열하게 그 구성안이 짜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무대를 이해를 하고 적응을 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 태권도 하랴 연기하랴 또 기술하랴 무대 익히랴 정말 쉽지 않은 여건이어서 잦은 사고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그런데 이 격파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없는 조명의 어떤 각도나 이런 것들을 소리문화 전당에서 정말 잘 각도 재고 최소한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없도록 지금 점점 그 사고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팀이 됐습니다. 우리 차소리 씨는 태권도를 하고 나서 언제 가장 짜릿했어요? 이제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출전할 때 뒤에서 저희 시범단 100여 명 애들이 이제 뒤에서 화이팅구를 넣어주면은 그냥 갑자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막 소름 끼치고 막 갑자기 막 몸에 힘 들어가고 막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 뒤에 우리 애들이 있구나. 든든해. 네. 이미 벌써부터 이미 든든해가지고 예. 그때 갑자기 딱 소름 끼쳐가지고 그때가 제일 든든한 거였어. 화이팅구를 넣어줄 때가. 네. 네, 저는 정말 도복 입은 학생들 보면 참 멋있는 게 저희 학교 때는 그 여학생들은 피아노 배웠고 남학생들은 태권도장 다녔거든요. 그래서 검정띠를 차고 다닌 재훈이하고 기철이는 벌써 애들이 힘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여학생이 딱 도복을 입고 다니면 얼마나 또 애들이 박수 쳐주고 멋있다 그래요. 도복 입고 딱 그 배웠을 때 그 마음 어땠어요? 네. 이 도복을 입고 대회를 뛰는 거니까 네. 이제 등판이 가져다주는 자신감이 있어요. 아, 등판이. 네, 그래서 그걸 입으면은 아무래도 자신감도 엄청 생기고 이제 이 학교의 이름을 걸고 네. 가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더 이악 물고 하고. 네. 이야. 진짜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다면 똑같이 뿌듯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홍혜성 씨. 예, 나에게 있어서 태권도란 무엇일까요? 제 태권도란 정말 제 자신의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배웠던 게 이렇게 크게 세계적으로 갈 줄 몰랐고, 태권도 시범단의 국가대표는 세계 태권도 연맹, 대한 태권도 협회, 국기원 태권도 시험단 이렇게 있는데 그게 세계 국가대표인데 제가 지금 2학년 때부터 그 국기원 태권도 시험단에 어쩌다 보니 잘 합격이 돼가지고 네. 파견을 많이 갔다 오고 이제 전 세계 태권도를 알리다 보니까 제게 태권도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종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프로듀서께, 우리 박 프로듀서께 여쭤볼게요. 작품 녹두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네.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동학은 전북이 갖고 있는 역사 콘텐츠입니다. 그 역사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태권유랑단이라는 작품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대회 내에 널리 알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상설 공연을 통해서 저희가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 유입을 해서 또 지역 경제에 좀 창출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은 사실 해외 진출입니다. 네. 해외 진출이고 사실 북한에서도 가서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고요. 요즘 이슈가 2036년 전주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때 개막 작품으로 네. 한번 서보는 것도 조그마한 바람입니다. 네. 네.
자, 전북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이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손민석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실패를 거듭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대들이여, 동학의 후예들답게 가자 세계로. 오늘의 멜로디는 정순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의 태권도복을 입고 있는 여러분도 자랑스럽지만 또 우리의 역사를 공연해주는 여러분이 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움과 더하기 자랑스러움을 보여준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세계 무대로 또 향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호, 주말에 저기 꽃도 펴 있는데 집에만 있기 그려. 어디 한번 갔다 오면 안 될까 여보? 라고 집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오후 2시입니다. 김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네. 그 동학 농민혁명 기념 태권유랑단 녹두의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네. 심심하신 분들은 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창도 가시고 정읍도 가시고 전주도 이렇게 쭉 순회 일정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합 넣을 때 같이 드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